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새벽부터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출근길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구 도심 대형 군부대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방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가늠할 수 있는 TV 선거방송 토론회가 오늘부터 시작해 대구 경북에서 38차례 열립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산시 금고 선정과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3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시 대기가 안정되면서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지만 점차 풀리겠고 구름 없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구 18도, 안동 15도로 출근길 포근하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7도로 평년 수준 보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는데요. 태양광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최대한 삼가시고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선글라스, 책 넓은 모자 등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햇살이 강하게 비추겠고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찌감치 출근하신 분들 거리를 다니는 유세차와 인사하는 후보들 보셨는지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 선거운동은 물론 TV 토론도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새벽부터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출근길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이름표 등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거도 본격화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TV, 라디오를 통한 방송 광고와 방송 연설을 매체별로 5차례씩 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2차례,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1차례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세차를 타는 등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터미널, 병원, 도서관 등에서 연설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 활용, 자원봉사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옷이나 피켓 같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가짜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옮기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인 대구문화방송이 KBS와 함께 오늘부터 선거방송 토론회를 엽니다. 정치 토론회 장을 마련하고 이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영방송인 MBC가 KBS와 함께 오늘부터 선거방송 토론회를 주관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북 성주군수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 오후 4시에는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4일 밤 11시 10분부터는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가, 다음 달 5일 밤 11시 15분부터는 경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치러지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대구 지역 11회, 경북 27회 등 모두 38차례. 방송 당일 토론회를 보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선관위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보자를 한 자리에 모셔놓고 한 번에 이제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후보자 토론회를 반드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송 토론회입니다. 선관위는 우리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하는데 선거방송 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통행이 잦은 건물이나 거리에 후보자 선거 벽보가 부착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후보자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벽보 가운데 경력이나 학력 등의 거짓된 정보가 있으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력, 납세 전과 같은 정보 공개 자료가 담긴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 주요 공약으로 대구도심 대형 군부대를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전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 대구공항 이전 논란에 이어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는 대형 군부대 3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군 사령부가 1968년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방공포병학교와 오군수 사령부가 차례로 수성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들 부대 3개는 모두 246만 제곱미터로 국제규격 축구장 350개 넓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확대되면서 균형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군도 작전 수행에 적잖은 문제를 겪으면서 이젠 민과 군 모두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대구 수성구 3개 군부대 이전을 대구시 5대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당도 밀고 있고 국방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성구의 군부대 이전은 실현 가능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8년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항 이전과 달리 군부대 병력과 시설만 옮기는 것이어서 쉽다는 겁니다. 이전과 개발에 쓸 돈은 2조 2천억 원.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분명 지역 경제에 활로를 뚫을 수 있겠지만 선거철 한때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약속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도지사 선거로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핵심 공약을 살펴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기 후보는 남북 6주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특구, 의학 생명 산업수도, 전략소재 벨트 조성을 5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철우 후보도 일자리 넘치는 경제와 문화관광, 부자농어촌, 동해안 발전 프로젝트 등 두 후보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5대 정책 15대 실천 과제를 가지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북을 살려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이 줄어드는 경북이 아니고 또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고 살아나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권어을 후보는 신혼부부 1억 원 지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 기업인 우대, 중학교 의무급식,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를 내세웠습니다. 박창호 후보는 청년수당 도입과 무상급식 확대, 어린이 무상의료, 청년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5대 공약에 담는 등 두 후보는 복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맘 놓고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공약을 작성을 했습니다. 경북은 복지가 다른 시도에서 다 하는 복지도 항상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청년수당 같은 거 다른 시도에는 하지만 안 했습니다. 5대 공약 실천을 위한 사업비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은 후보 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걸 추계 정도 해서 제시하는 공약이 필요한데 여전히 여기 5대 공약에도 한 줄짜리 공약이 많거든요.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를 전부 썼습니다. 그것들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현 도지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후보마다 핵심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대구 달서구로 가봅니다. 달서구는 인구 감소가 뚜렷한데요. 여야 후보들 공약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성서 산업단지가 낡고 오래되고 인근 달성군 개발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3년 61만 명이던 인구는 지금 57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저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동시에 달서구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실을 걷어갈 인재가 없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실제 달서구에 제 공약이 예산 폭탄인데 실제적으로 예산 폭탄이 쏟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태훈 후보는 성서공단을 다시 활기 있게 하고 사회 경제적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지난 38년간 공천을 했고 또 특히 달서구에서 부청장 구청을 했기 때문에 달서구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또 능력 있게 달서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됐다고 봅니다. 두 후보는 각자 여당 프리미엄과 현직 구청장 프리미엄을 내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용 후보는 남북관계 흐름에 맞춰 성서공단이 개성공단의 털을 잡아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태훈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달서 평생학습관 확충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야 맞대결로 펼쳐지는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TV 토론회는 오늘 오후 4시 대구 문화방송에서 생중계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이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경산시금고 선정을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2013년 9월 대구은행이 경산시 금고로 선정될 때 경산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7개월 뒤인 다음해 4월에 금고 담당 경산시 공무원 A씨 아들이 대구은행 공채 시험에 합격합니다. 김 내정자는 A씨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은행 본부 임원에게 전했습니다. 사회가 원부에서 처리하는데 그냥 받아가 제가 전달하고 그런 일 했죠. 예. 전달자지 제가 이렇게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점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고 선정과 채용시험 합격이라는 의심적인 연결고리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가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고 선정 과정에서 김 내정자와 해당 공무원이 서로 짜고 대구은행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가실 수도 있을 거고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별도의 점수가 줘줄 수 있을 테니까. 금고를 매개로 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어 밝혀지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지난 2일 경산시 징수과와 세무과를 압수수색하면서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도 함께 압수수색해 경산시 금고 선정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 금고 선정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전 자료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건 김경용 내정자와 경산시 공무원, 현재 경상북도 산하기관장으로 있는 관련 대구은행 전 임원을 기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조선 공론 정치의 원형으로 알려진 만인소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교 책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서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됩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총회에서 아태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입니다. 1855년 만여 명의 제야 유림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로 당시 유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만 94명이 연명한 만인소는 길이만도 96.5m, 무게는 16.6kg에 달하는 거작이며 1884년 8,800여 명이 연명한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만인소는 조선시대의 제야 지식인들이
공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이름과 목숨을 걸고 국가에 자신들의 의견을 투영을 시키고자 했던 그런 중요한 운동입니다. 민주주의의 초기 모습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태기록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교 책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한국의 편액 아태기록유산 등재, 그리고 이번에 만인소가 등재됨으로써 한국국학진흥원은 국제적 수준의 기록유산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는 만인소 등재를 계기로 기록유산의 등재와 활용, 그리고 그 가치를 전승하는 데 매진할 방침입니다. 만인소의 등재는 민간 소장 기록유산의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고, 앞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은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인소는 지역의 정체성과 경북 정신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유산으로서 경상북도는 이번 아태 기록유산 등재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보강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내일 6월 1일 국내 유일의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를 개소하고 유네스코와 함께 기록유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하면서 올바른 역사 정립에 기여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한 이용수 할머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혁신 추진 방향을 반영해 고용 친화 대표기업 선정과 중장기 불볕더위 대책, 대구 시민 건강 놀이터와 같은 8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실국장과 구청장 군수 권한대행 등과 함께 어제 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도시재생 사업과 안전마을 만들기, 평생 학습 공간 개방과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같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저녁 대구에서 펼쳐진 KT와의 시즌 8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삼성은 어제 경기에서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며 접전을 펼친 끝에 김헌곤의 희생플라이와 심창민, 최충현으로 이어진 불펜 투수들의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4대3으로 KT를 잡고 8위 롯데를 반게임 차로 추격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목동구장에서 펼쳐진 황금 사자기 4강전에선 대구고등학교가 서울 경기고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 오른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 주변 개발 기대감과 테크노폴리스 기업 입주, 각종 재건축 재개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곱미터당 2,550만 원인 중구 동성로, 가장 싼 곳은 제곱미터에 294원인 달성군 가창면의 임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 달 31일에 결정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대구 꽃 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해 나흘간 이어집니다. 엑스코 1층 전시장과 야외 광장 등 15,000제곱미터의 공간에 꾸며진 이번 대구 꽃 박람회에는 웅장한 숲과 대형 장미 정원, 다양한 꽃 전시물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화훼 디자인 경기대회인 인터플로라 월드컵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시 대기가 안정되면서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지만 점차 풀리겠고 구름 없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구 18도, 안동 15도로 출근길 포근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7도로 평년 수준 보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되는데요. 태양광선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각별히 외출을 삼가시고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선글라스, 책넓은 모자 등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오후 들어 점차 밝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8도, 구령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구령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6도, 구미 17도로 출근길 포근하고요. 낮에는 상주와 구미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5도, 봉화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낮에는 안동 27도, 봉화 26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햇살이 강하게 비추겠고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